오늘 저희가 이제 3월 14일 얘기도 그동안 좀 해왔습니다. 네네. 금요일이고 네. 또 이렇게 최장 기록 세울 정도로 평이가 길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좀 네.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헌재에서 얘기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제 밤 11시 경에 이제 경찰의 특이한 움직임이 있을지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가동을 해봤고요. 네. 아침에 이제 7시 반 정도에 또 체크를 해봤는데 네. 어떤 스페셜하게 지시받은 것은 없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갑보 비상 체제는 상시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 어떤 이제 결정이 나더라도 다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응 체계는 돼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헌재 주변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닭장차까지 이제 와 있다. 네. 그런 것은 이제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만으로 다 이제 체크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이제 헌재 입장이 어제 그 4명의 이제 그 결정을 내렸잖아요. 기각 결정을. 네네. 네.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전부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 절차적인 것 이런 네. 논란을 최소화하자라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통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떤 사회적인 혼란, 그런 갈등 이런 걸 최소화하려고 보면 오늘 현실적으로 점점 이제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주변 이제 학교도 다 이제 등교를 하는, 했다고 예, 하고요. 아침에 체크하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쯤이냐? 또 이번 주말은 이제 주말에는 안 할 테니까 네, 주말을 또 이렇게 혼란스럽게 보내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인데 네. 다음 주에는 선고가 있을 수 있겠느냐 또 이런 지적도 하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7일 날을 넘어가면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다시 21일이냐 뭐 또 어디 발해서 이제 여러 날짜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17일이 넘어가서 18일 이후가 되면 네. 헌재 스스로도 상당히 이제 날짜 잡는 게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시비를 작년 12월부터 걸은 거거든요. 거슬러 가면. 네. 근데 이제 2월 25일 날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서 한덕수 총리가 2월 19일 날 변론이 끝났습니다. 먼저 윤석열이 예. 2월 25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먼저 끝난 거에 대해서 빨리 해라라고 이제 왔잖아요. 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이 이제 시작이 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제 이제 4개가 결정이 났잖아요. 4개 결정 난 건 상대적으로 쉽게 기각. 그건 다 누구나 예측할 정도로 기각. 왜 그러냐면 검찰이 자료 협조나 이런 걸 거의 하지 그러니까요. 않아서 내용적인 판단할 게 상당히 범위가 이제 작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거는 뭐 바꿔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없는데 네, 이걸 어떻게 또 뭐 강제적으로 다 판단합니까? 이관하든지 뭔가가 이제 보완이 그러니까요. 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사건 번호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힌트가 다 보이거든요. 2024 헌나 2345가 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하도 이제 절차적인 것을 갖고 걸고 넘어지고 2월 말 최종 변론이 끝난 다음에 무조건 절차적인 걸로 해서 한덕수 총리 걸 먼저 해라 하도 하니까 열흘 전쯤에 헌재에서 13일 날 2345를 한다. 네. 그러면 자 6번이 박성재, 7번이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직 변론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8번이 윤석열, 9번이 한덕수. 한덕수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만이 앞쪽에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한덕수가 남아 있습니다. 정영식 주심이 이런 말을 했죠. 최우선적으로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8번, 9번을 언제 해도 다 결정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언제 해도 어떤 논리적인 그들이 절차적인 거를 막 어거지 쓰듯이 하는 거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죠. 네. 그런데 18일 날 만약에 박성재 장관 변론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현실적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단 박성재 장관 변론 때까지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러면 그구들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 측이나 구구가 분명히 박성재 장관 거, 조지호 청장 거까지 다 하고 해라. 선입 선출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번호 앞에 들어온 게 이제 먼저 나가는 것인데 네. 2, 3, 4, 5 했으니까
자, 6번, 7번까지도 하고 해라. 아. 라고 이제 생떼를 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도 끝 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꽤 높은 게요. 자, 만약에 지금 패턴과 달리 우리 법기술자들, 법꾸라지처럼 여러 가지 법기술을 구사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네. 굉장히 황당한 모습들도 봤잖아요. 이번에 이제 석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도 보고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검찰에서요, 갑자기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증인을 막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네. 박성재 장관 뭐 변론 시작할 때 네. 그러면서 변론기를 몇 번을 잡자 하면서 반드시 이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까지 하고 해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선입선출처럼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논리적으로 헌재가 그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게. 그러면 지금 하죠. 뭐하러 그때까지 빌미를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상 그렇죠. 결론이 거의 압축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보면 18일 이후로 넘어가면 헌재도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 가면은 그걸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 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생떼가 마치 정당한 생떼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착시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21일 날 한다 뭐 한다 하는 거를 장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대로 할 거야. 그러면 혼란을 다 야기한 다음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박성재 변론 시작 전 날짜를 보면 17일이 유력을 하다. 18일을 예.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18일 오후 2시가 박성재 장관 변론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날 오전 그렇죠. 10시인데 17일 날 통보하고 18일 날 오전 10시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박성재 장관 변론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죠. 어떤 결론이 나든 헌재와 헌재를 둘러싼 그 지역의 어떤 일들이 네.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요일 얘기를 많이 해온 것은 언급하신 것처럼 헌재 주변에 어쨌든 뭐 시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주말을 거치면서 뭐 냉각기를 거치고 다시 헌재가 업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냉각기가 되면은 좋은데 참 월요일에 하게 네. 되면 또 다음 날 일정이나 이런 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냉각기가 아니라 이제 가열기가 가열기가 되겠죠. 된다. 거꾸로 지금 이제 만약에 월요일 날 한다고 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보면 뭐 2, 3일 전에 통보를 했다. 물론 통보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무조건 미리 2, 3일 전에 한다가 이제 의무는 아니죠. 법에 있는 조항은 아니니까. 예. 통지 자체도 공시주의도 있는 거고 도달주의가 아니라 이제 발송주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지난번에도 체포 구속할 때 막 수령을 안 하니까 일종의 이제 공시 송달을 한 셈이죠. 그랬죠. 헌재가. 네,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은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오늘 뭐 오후에 월요일 날 하겠다라고 만약에 오픈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 토, 일. 뭐 난리가 결론을 예단해서 서로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혼란까지를 생각해 보면 물론 헌재 뭐 재판관들이 이런 거 정치적인 걸 다 고려해서 뭐 판단을 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상황, 네. 주말마다 뭐 진보든 보수든 어쨌든 상경에서 뭐 집회하고 하려면 당장에, 예, 네, 다 그런 부분까지를 다 걱정을 하는 것인데 네. 헌재가 그런 지금 전반적인 상황 다 보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혼란을 최소화하는 지금 극우들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3월 말 간다. 이제 그들의 희망회로죠. 뭐 찌라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 이제 그 어. 2심 선고 선고심, 나는 네. 거 그때까지 간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진짜 이 혼란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딱 해야 되는데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밤도 그래서 주목해서 계속 봤던 거고요. 오늘의 이제 움직임도 보는데 물론 경찰 소방이 가장 먼저 이제 협조청이 되기 때문에 알 가능성이 높아서 체크를 해보는 건데 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 최고위 간부께서 네. 가포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헌재를 둘러싸서 이미 이제 그 방어벽은 다 쳐 있는 상태고 상시적으로 이제 비상 대기를 하는 상태라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경력이 움직일 때
단순히 이제 어떤 방어적인 그 경력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체증부터 뭐 여러 이제 움직이는 팀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뭐를 하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다. 물론 윤석열을 체포 구속할 때랑은 좀 다른 양상이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일종의 이제 그 치안을 유지하는 그렇죠. 요거잖아요. 체포랑은 또 다른 거지만 경계 경비하는 예, 상황이니까. 갑자기 뭐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좀 전에 제가 오면서 이제 쭉 통화한 거는 그렇습니다. 참 정말 이제 애가 탑니다. 애가 타고